6번 문제, 6번 문제 또 어떤 문제인가요? 한번 볼까요? 1리터, 5dl의 주스를 한 사람한테 3dl씩 나눠주면 몇 명에게 줄 수 있는지 묻는 문제네요. 이 문제는 들이 계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눗셈이죠. 나누어주는 나눗셈입니다. 그렇죠? 네, 똑같이 나누어주는 나눗셈. 자, 그러면 이거는 나눗셈식으로 해결하는 문제인데 단위가 있지, 그치? 단위, 들이의 단위. 우리 알고 있는 내용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들이의 단위는 제일 작은 단위로 우리가 1ml를 배웠고요. 그렇죠? 1ml가 몇 배가 있으면 1000배만큼 있으면 1000ml가 되는데 1000ml가 되면 얘를 단위를 1리터로 바꿔서 큰 단위를 하나 만들어서 쓰고 있어 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단위가 하나 더 있는 거야. 100ml라고. 그래서 100ml에 중간 단위를 하나 만들었어. 1dl라고.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단위가 하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단위 환산도 한번 해보고요. 단위 환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눗셈도 연습을 같이 해보고 하는 복합 문제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단위가 같아야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1리터, 5dl, 3dl. 그래서 단위를 맞춰줄게요. 데시리터라는 작은 단위로 맞출게요. 1리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00ml가 1dl니까 1리터는 10dl겠다. 그치? 그래서 10dl로 바꿔가지고 15dl로 바꿔주면 계산이 돼. 이제 단위가 통일이 됐으니까. 그치? 그러면 15 나누기 뭘로? 3이라고 하는 간단한 나눗셈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15 나누기 3은 5지, 5. 그치? 그러면 3dl씩 5명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죠? 들이의 단위가 나와서 복잡해 보였나요?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요. 쉬운 나눗셈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바로 가죠. 자, 7번 문제. 한 권의 무게가 300g인 책이 17권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대요. 그런데 책이 들어있는 그 상자의 무게가 6kg이라는 거죠. 그러면 상자만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했어요. 상자만의 무게는 빈 상자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상자의 무게는 그램으로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자, 우리는 단위를 맞춰야 계산이 가능하니까 일단 단위부터 맞추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야. 계산하기 전에 단위부터 맞춰야 해. 킬로그램이 있고 책은 그램이고 전체 무게는 킬로그램이고 또 상자의 무게는 그램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kg을 그램으로 고칠게요. 그러면 얘는 1g이 1000배가 되면 1kg이 되잖아요. 그래서 6kg은 6000g이 될 테니까 이렇게 고쳐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자, 책의 무게는 어떻게 되지? 책. 17권의 무게. 책 17권의 무게는 300 곱하기 17이겠지?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그걸 어디다 넣었어? 상자에다 넣었지. 그치? 상자의 무게는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하려고요. 그렇게 상자에다 책 17권을 넣었더니 6000g이 되었다고요. 이거네. 그치? 식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는데 곱셈과 덧셈이 섞였어요. 곱셈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쵸? 네. 300 곱하기 17. 300 곱하기 17은요? 17의 3배. 얼마야? 30에 21을 더니까 51. 51에 100배니까 5100. 그죠? 5100에 상자 무게까지를 더하면 6000g이 돼요.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상자 무게를 구하려면 책의 무게만큼을 빼주면 되지. 5100g을 빼주면 되지. 그치? 6000에서 5100을 뺐습니다. 그럼 얼마야? 900이지. 그치? 900g. 빈 상자의 무게는 900g이었던 것이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또 식을 만들어서 해결해 보았어요. 그쵸? 식 만드는 연습 꾸준히 하고 있죠? 풀이과정 쓰고, 엄마가 물어봐서, 이거 어떻게 풀었니? 그러면은
설명 안 해도 착착 알아보실 수 있게 우리 정리해 가면서 해봅시다. 생각을 수학식으로 표현하고 풀이 과정을 쭉 쓰면서 어, 정리하는 습관 가져보도록 하자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8번 문제네. 우리 이런 유형의 문제도 지금 계속 이번 달에 계속 연습하고 있죠. 기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기호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약속된 이 문제에서 약속된 내용으로 지켜서 하면 돼. 교통신호등처럼. 그렇지? 네. 자, 초록색 동그라미가 나오면 이를 빼래. 이런 규칙을 준 거야. 이 문제에서만. 응? 이 문제에서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해요 하고서 규칙을 준 거야. 초록색 기호가 나오면 이를 빼주세요. 이런 약속 기호야. 그다음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면 주황색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면 앞에 수에다가 3을 곱하세요. 이런 규칙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어떤 수를 먼저 주고 규칙에 따라서 뭐가 나올까요? 이런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생각하는 문제야. 그렇게 해가지고 18이 나왔대.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이렇게 묻는 문제야. 아,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지. 거꾸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그럽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여기에 요런, 뭐예요? 마름모,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 동그라미, 초록색 원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를 거쳐서 지금 뭐가 됐다고요?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이렇게 거쳐가고 거쳐가서 18이 되었대요. 그런데 처음에 얼마였는지는 알아 몰라? 몰라. 그치? 그런데 결과는 뭐가 나왔어? 18이 나왔어.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지? 돌아가야지. 거꾸로 돌아가야지. 돌아갈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처음에 얼마였는지 구해볼게요. 그 말이죠, 그쵸? 네. 그러면은 18에서 여기 이 지금 다이아몬드 모양을 거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3을 곱해갖고 18이 되었으니 여기서 3을 곱했으니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줘요? 나눠야지. 3으로 나눠야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18을 3으로 나누니까 여기를 거쳐가면서 뿅 뭐가 됐어? 6이 됐겠지? 6이 됐어. 그 다음에 초록색 동그라미를 거쳐올 때 초록색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요 기계, 자판기 같은 이 기계 있다 그랬지? 여기 갈 때 2를 뺏어 갔거든. 그럼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2를 더해야겠지. 그치? 그럼 6에다 1을 더했으니까 우와 처음에 얼마였어? 8이었구나. 그치? 8이었다는 사실을 찾았네요. 그러면 진짜 맞았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8에서 2를 빼면 6이죠? 6에다 3을 곱하면 18이죠? 짠! 맞았네요. 그쵸? 네. 처음에 8부터 시작했구나. 그치? 자, 이렇게 거꾸로 그대로 차근차근 되돌아오면 되는 문제였군요. 네. 그 다음 문제는 뭘까? 9번 문제. 9번 문제. 와, 재밌는 문제로 보이는데. 자, 양팔 저울이에요. 윗접시 저울. 그죠? 양쪽이 똑같아. 그치? 똑같아. 자, 우리 교실에 있는 그런 양팔 저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윗접시 저울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같은 모양의 그림은 같은 무게래요. 자, 그렇다면 파란색 추는 무게가 얼마고 동그란 구슬 모양의 분홍색 구슬은 또 무게가 얼마인지 구해주세요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윗접시 저울에 있는 이 추들이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주고 있죠. 그래서 봅시다. 200g 왼쪽에 200g이 있어. 그런데 여기가 150과 파란색 추를 더한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바로 뭘 구할 수 있다. 이 파란색 추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얘는 200에서 150을 뺀 200과 150의 차이인 50g이네요. 그쵸? 50g인 거를 금방 알겠다.
그러면 여기에 50이라고 쓸게요. 오른쪽에 윗접시적으로 여기 50이에요. 여기 50g짜리 추예요. 자, 그런데 왼쪽에 300g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얘네 둘이 더해서 300이 돼야 되니까 이 빨간색 구슬 얘는 얼마다? 300에서 50을 뺀 250g이에요. 이렇게. 그쵸? 오. 자, 우리는 답을 구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성질을 가지고 우리는 수학 어려운 문제도 풀어요. 이 성질을 가지고. 얘네 둘이 똑같다는 거잖아. 얘네 둘이 똑같다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똑같았을 때는 같은 양만큼을 덜어내도 똑같고요. 같은 양만큼을 채워줘도 똑같아요. 그렇겠죠? 원래 똑같았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10번 문제요. 드디어 10번 문제, 10번 문제. 다음 쌓기나무의 모양을 화살표 방향에서 본 모양으로 그려달래요. 이게 입체도형인데 한쪽에서 보면 오른쪽 한쪽 측면에서 보면 한쪽 면만 보이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평면으로 그려달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본 모양을 그려주세요. 평면에. 자, 할 수 있겠죠. 자, 이쪽에서 봤어요. 이게 빨간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여기서 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봤는데 이쪽에서 봤기 때문에 이쪽에 눈이 있을 거야. 그지? 이쪽에 눈이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에 눈이 있어. 그지? 여기에 눈이 있어. 그치? 여기 눈이 있어. 그래서 이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뭐가 보이지? 어느 부분이 보이는지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맞는지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이겠죠? 여기 주황색으로 선생님이 칠하고 있는 여기 그 다음에 이쪽 측면에서 보니까 여기 보이겠죠? 여기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겠죠? 자, 오른쪽에서 보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만큼을 한번 여기다가 해볼까요? 자, 세 줄이 보이겠지? 첫 번째 줄에는 1층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줄에는 2층이 보이겠어요. 그 다음 줄에도 역시나 2층이 보이겠네요. 이렇게요. 그쵸? 네. 이렇게 그려주면 맞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했나요? 네. 자,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같은 입체 도형일지라도. 자, 우리 이번에 또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봤죠? 10번 문제까지. 네,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푼 것과 선생님이 지금 푸는 거를 비교해 가면서 맞았나 답도 체크하면서 보고 있죠? 네. 무조건 선생님 따라하지 말고 미리 혼자 고민해보고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푼 것과 또 비교도 해보고 혹시 틀렸다면 왜 틀렸나 생각도 해보고 항상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화이팅!